나에게 올해 좋다고 좀 진하게 다가올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나가지 마시고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1번 분들 올해에 좀 인기가 많으실지 그거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중반부쯤에 올해 1번 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가오게 될 그 인연의 몽타주를 그려봤거든요.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따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살펴봤을 때요. 키카드 자리에 Follow Your Heart 카드가 나왔고 올해 내 모습 자리에는 컵 9번 카드 그리고 주변 이성들이 올해 나를 어떻게 볼지 시선 자리에 완드 4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봤을 때 1번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성에게 호감을 주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호감을 주냐면 1번 옆에 있으면은 뭔가 편안하고 즐거워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을 긴장시키거나 막 예상치 못하게 막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약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랑은 조금 멀다. 뭔가 안정감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티키타카가 잘 되고 옆에 있으면은 마음도 좀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장난도 조금 가볍게 잘 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말하는 타입이 아닐까 싶거든요. 1번 분들이 기질 자리에 컵 10번 카드.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찰이나 사람들과의 갈등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고 잘 지내는 게 좋고 평화로운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1번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불필요한 기싸움이나 경쟁, 스트레스 이런 거를 좀 난 극혐한다. 약간 이런 분들이 1번에 많이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컵 카드가 많이 나왔고요. 특히 기질 자리에 컵 10번 카드를 보면은 누가 봐도 완벽하고 이상적인 가정, 평화로움 이런 거를 상징하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은 같이 있으면 말이 잘 통하고 뭔가 즐거움이나 화목함,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1번 분들에게 굉장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성분들이 1번 분들한테 연상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멋있으면서도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말 잘 통하고 그러면서도 같이 얘기하면 재밌고 막 응석 부리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반대로 약간 1번한테 내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싶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누나 누나 이러면서 넌 나에게 여자야. 너라고 부를게. 약간 이 노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누나 같고 뭔가 연상 느낌이지만 반항심도 가끔 생기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이성들이 특히 2026년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1번 분들의 여유 있는 모습, 안정되고 편안한 모습이 2026년에 좀 더 강해진대요. 과거에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액티브한 모습이 강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자리에 완디 2번 카드가 나와가지고 1번 분들이 목표로 하는 거를 향해서 달려나가거나 준비하거나 뭔가 일에 집중하거나 뭐 취미든 부업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준비하고 도전하고 나의 일상에 집중하는 약간 액티브한 면이 강했다면 올해에는 컵 9번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결과물 그리고 내 현재 생활에 만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적인 부분이나 인간관계, 연애 이런 거에서 아등바등하는 느낌이 올해에는 조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는 모습이 있다.
지금 연애운을 보고는 있지만 연애운만 보는 게 아니라 커리어나 금전도 같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충족된 상태에서 여유가 나오면은 그 여유가 이성에게도 매력으로 어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1번 분들이 올해에는 굉장히 조금 편안한 모습, 안정된 모습, 평탄한 모습이 강하다고 해요. 1번 분들이 하시는 일이 올해 궤도에 오른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안정감을 찾게 된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꼬박꼬박 원하는 수준의 수입을 얻게 되고 직장에 다닌다면은 뭔가 제대로 적응을 해서 다니는 모습 그리고 내 능력이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1번 분들이 내가 가정주부거나 백수라고 해도 내가 뭔가 이것저것 일들에 대해서 아등바등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생각한 대로 대부분 잘 진행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올해에는 1번 분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루틴이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올해는 1번 분들이 만약 백수였다라고 하면은 그냥 뭔가 원하는 회사가 마침 나와서 지원을 하고 순탄하게 합격 연락을 받고 면접을 준비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쭉쭉 진행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한 치 앞을 못 보겠어. 너무 불안해.' 이런 게 아니라 '아 이 정도면은 일이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할 만하지.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 80% 이상은 이뤘다고 보면 되지.' 약간 요런 느낌?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변 이성들의 시선 자리에 완드 4번 카드가 떠 있는 거거든요. 주변 이성들이 봤을 때 1번 분들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운더리거든요. 1번 분들만의 어떠한 생활 공간이나 바운더리 일이나 금전, 생활적인 부분이 되게 겉으로 봤을 때 안정되어 보이는 매력이 강하고 저는 1번은 안정된 사람이다라는 매력이 첫 번째로 강해지고요. 완드 4번은 특히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 내 울타리를 강하게 세운다라는 카드고 합격과 관련된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경찰 시험, 회계사 시험,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가거나 혹은 시험 같은 거에 합격하거나 어떤 기준에 충족하는 그런 분들도 조금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먼저 벌고 싶어. 그리고 그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벌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목표 단계들을 1번 분들이 차근차근히 이루어내는 모습이 올해에는 있거든요. 1번 분들이 지금 금전적인 문제나 소송 문제나 빚이 있다라고 해도 올해는 뭔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거나 뭔가 소송도 조금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합니다. 약간 요런 답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뭐 내가 임신 준비한다면은 생각보다 빨리 스무스하게 좀 좋은 소식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뭐 걱정이 좀 해결이 스무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여유를 되찾게 되고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매력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매력도 약간 요런 여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1번 분들은요. 좀 여러 명의 호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안정적인 매력이 특히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사귀거나 결혼을 한다면 앞으로 내 삶도 안정적이고 많이 안 싸울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나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랑은 평생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이성들에게 호감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올해는 1번 분들의 몸에서 뭔가 내가 억지로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좀 뿜어져 나오는 여유로운 연상미, 안정된 모습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겉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돈 모아놓은 것 같아. 약간 저 사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면은 저 사람 이번에 합격했대. 열심히 다닐 일밖에 없네. 회사. 이런 식으로 안정감을 이룬 모습, 어느 정도 이상의 업적을 이룬 모습, 그런 편안한 모습이 강조가 되고 그래서 여러 명의 관심과 호감을 받게 될 것 같다. 올해 1번 분들이 연애에 관심이 물론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신 거겠죠? 근데 전체적인 카드를 봤을 때 근데 1번 분들은요. 연애를 꼭 안 하면 안 돼 나는. 죽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연애 목매는 느낌보다는 그냥 올해에는 특히 여러 명이 나한테 관심을 주고 호감을 주는 그런 상태가 공기처럼 지속이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인기가 좀 있어지는 모습이 있고 그런데 그런 인기나 호감이 막 핫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공기 같은 느낌? 그래서 1번 분들이 오히려 '내가 인기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나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로 사는 거 아니야 다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저 사람은 원래 모든 사람들 관심 있고 다 잘 대해 주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특히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본 분들이 호감을 사는 해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주변 사람들이 친절해지는 해거든요. 일본 분들한테. 근데 일본 분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 산소처럼 만연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 산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부족한 적은 별로 없었잖아요. 항상 넘치고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내 주변에 산소가 있네. 나는 산소가 되게 많아서 특혜를 받고 있어. 약간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올해는 일본 분들이 그런 조금 공기 같은 호감을 많이 받게 되고 뭔가 햇살 같은 집중 포격되는 뜨거운 그러한 열기 같은 사랑이 아니라 햇빛같이 따사로운 그런 호의나 호감을 많이 받게 된 해고 근데 또 그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뭔가 도파민적인 사랑이나 막 관심, 유혹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다. 삼각관계라든지 밀당이라든지 뭐 쟁탈전 이런 도파민적인 사건은 올해 조금 적을 수가 있고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랑 되게 웃으면서 잘 지내고 뭐 몇 명이 질투를 하거나 소소하게 하거나 뭐 같이 있고 싶어 하거나 대시를 가볍게 하거나 이런 느낌은 있을지라도 막상 일본 분들이 모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이요 연애에 뭔가 크게 관심을 있어 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없거든요 올해에. 그러니까 저 연애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성들이 일본 분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좀 대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거를 못 알아채는 모습이 있어요 일본 분들도. 그래서 내가 진짜 연애에 관심 있고 환장한 상태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막 내가 이어 붙이잖아요. 막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제가 나한테 빼빼로데이 선물해줬네. 전부 다 뿌리긴 했는데 혹시 나한테 관심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호의에도 막 의미 부여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내가 연애에 관심이 있는 상태면은. 근데 이제 올해 일본 분들은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호의나 관심이 좀 드라이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일본 분들한테 다이렉트로 다가가지 않으면은 일본 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올해는 일본 분들이 연애보다는 나는 취미라든가 나의 일이라든가 나의 당면 과제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어. 약간 요런 느낌이 강하고 더 집중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화를 해보자면은 일본 분들은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좀 원만하게 흘러가는 올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주변 사람들이 속으로는 일본 되게 괜찮다. 일본이랑 친해지고 싶다. 일본한테 장난쳐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장난을 치거나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밀당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모습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올해 일본 분들에게 좋다고 다가오게 될 진하게 다가오게 될 연인, 인연 다가오게 될 이성이 누구인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지 자세히 알아보고 저의 훌륭한 그림 실력으로 몽타주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분들 새해라서 기대감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림 실력대로 못생기게 그리면 좀 항의가 좀 강하게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챗GPT의 힘을 빌려서 남자, 여자 버전 둘 다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둘 다 공개를 해볼게요. 과연 어떤 사람이 다가올까요? 두구두구. 자, 네. 나가지 마시고요. 실망해서 나가지 마시고 이거는 챗GPT가 그려준 거를 제가 또 따라 그린 버전이에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심심하실까 봐 넣어본 거고 예. 진짜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캡처할 준비하세요. 자, 여기에 챗GPT가 그려준 올해 나에게 나타날 인연 남녀 버전인데요. 아무래도 챗GPT니까 미화가 좀 들어간 게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 이렇게 생겼다. 이게 아니라요. 이런 이미지 같다라는 제 뇌피셜을 따라서 그 상징을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지 지금부터 카드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1번 분들 좋다고 다가올 이 상대방 분의 기질 자리에 약간 특이한 게 첫 번째 컵 카드가 조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킹 카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1번 분들한테 진하게 다가올 이 상대방은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MBTI에서 E랑 I 사이에 I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E일 수도 있는데 I에 가까운 E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이 사람의 기질 자리에 포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가지고 자기 세계가 좀 강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 예민하신 기질이 있으신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술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만의 패션 아이템이나 스타일링 같은 게 있는 사람의 확률도 커 보인다.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은요, 옷 같은 것도 평범하게 입거나 뭔가 못 입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만의 좀 느낌을 살려서 입는 스타일이 가능성이 있고요. 남들이 봤을 때 이런 아이템을 입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벙벙한 바지, 막 보라색 바지를 막 입는다던가, 약간 특이한 액세서리, 막 반지, 귀걸이, 팔찌 이런 거를 한다던가, 막 시계도 조금 특이한 거 한다던가, 뭐 타투를 조금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인센스 향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뭐 그런 조그만 달 항아리 그거 왜 3만 원에 사? 약간 이런 소리 듣는 그런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뭔가 노래도 약간 인디 밴드 노래 같은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특유의 바이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제주도 한 달 살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홍대 피플. 근데 이제 홍대에 놀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홍대 거주인.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홍대나 성수의 핫한 거리를 펑퍼짐한 바지나 옷을 입고 막 슬렁슬렁 걸어 다닐 것 같은 약간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 상대방의 외모 자리에 하베스트 오브 컵스 카드, 킹 카드가 떴기 때문에 좀 부드럽거나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얼굴 선이나 몸선 같은 게 좀 예쁘고 둥글고 부드러우신 분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건 제가 시력까지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의 시력까지는 제가 타로를 못 보는데 느낌이 뿔테 안경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까만 뿔테 안경이나 뭔가 알이 없거나 아니면 도수가 되게 얇게 들어간 그런 뿔테 안경을 쓴 부드러운 분위기의 약간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중성적인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제 영상을 남자 여자 다 보시기 때문에, 근데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자분들의 시각으로 좀 치우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게 있기는 한데, 이 상대방이 여자로 표현하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 애견 쪽에 가깝고, 그 외모는 조금 귀엽거나 느낌 있는 쪽에 가깝다. 차분하거나, 그러니까 괄괄하거나 터프한 느낌보다는 뭔가 뭔지 모르게 약간 애견한 느낌이 살짝 풍기는 그런 분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간에 머리 스타일도 개성 있는 머리보다는 차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생머리나 강하지 않은 웨이브가 들어간 그런 머리를 하셨을 수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뭔가 모이칸, 빡빡이 이런 테토스러운 스타일보다는 좀 무난하고 바른 부드러운 펌? 약간 범생이와 홍대 피플의 중간 정도 느낌을 줄 것 같다. 다음으로 그럼 이 사람을 올해 1번 분들이 어디서 만나게 될지, 1번 분들이랑 무슨 관계일지 카드를 뽑아봤더니 소드킹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조금 딱딱한 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율이나 계급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냥 친구 관계보다는 갑을 관계가 있거나 어느 정도 계급의 구조가 있는 곳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나이 드지 직급이든지 간에 좀 계층이 있는 집단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회사나 직장이 있겠죠. 혹은 리더십이 있는 곳, 그러니까 계급이 나뉘고 리더십 구조가 있는 곳, 동아리도 해당될 수 있겠죠. 뭐 하다못해 게임 같은데 길드 같은 또 길드 마스터, 부마스터 막 이런 행동대장 같은 역할이 있잖아요. 자유롭기만 한 곳은 아니고 같은 일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단체에서 만날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을. 혹은 거래처,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곳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요, 그럼 이 상대방의 직업은 뭘까요? 여기 보시면은 썬더 루츠 카드, 소드 기사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일에 굉장히 철저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이어도 실무를 굉장히 잘하는 에이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자기 나이보다 실무를 훨씬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타입은 지금 직장에서도 약간 에이스로 인정받고 나중에 나가서도 창업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썬더 루츠 카드 자체가 사회적으로 일 잘하는 대리급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CEO든 부장이든 팀장이든 간에 자기 실무를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실무 중심형 인간이다. 그래서 성격은 감수성이 있고 예술성도 풍부하지만 일할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철저하고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적인 퍼포먼스가 훌륭하고 그만큼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내가 부서에서 조금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1인 기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변호사, 약사, 의사 이런 전문직일 수도 있어요. 조직의
덮이거나 스며들지 않고 이 사람만의 존재감이 확실하실 것 같거든요. 디자인 쪽도 가능해요. 디자인이나 개발, 연구원처럼 맨파워가 강한 쪽에서 두각을 늘어내시는 분이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 상대방의 매력을 볼게요. 이 사람 무슨 매력을 가졌을까? 완드 2번 카드가 떴거든요. 제가 봤을 때 1번 분들보다 연하거나 적어도 동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 같고 한두 살 정도 연상이어도 정신 연령은 1번 분들이 이 사람보다 더 높은 느낌이다. 전체적으로 카드를 봤을 때 약간 애견 스타일이 좀 더 강한데 그러면서도 예민하면서도 귀엽고 동시에 자존심이 좀 강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내가 너 좋아해 이런 표현을 하는 듯 안 하는 듯 약간 애매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표현하는 건데 1번 분들 입장에서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만약 올해 연애를 진짜 하고 싶거나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부분이 이상형이야. 괜찮은 사람인데 저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면요. 약간 올해는요. 1번 분들이 도끼병이 걸릴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올해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면 일단 생각해보세요. 얘가 나한테 호감인가? 이런 생각? 왜냐면은 1번 분들이 내가 좀 과하네 싶을 정도로 도끼병을 가지고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플러팅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은 회사야. 그러면은 과자 드세요 대리님, 과자 드세요 부장님 이러면서 다 뿌리는데 약간 1번한테만 좀 더 맛있는 과자를 주는 정도? 약간 귀엽죠. 에이 설마 모두한테 잘해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의 플러팅을 하실 것 같은 분이라 약간 저돌적인 느낌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저돌적인데 연애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을 지키려는 성향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1번은 최고야. 내가 너의 발밑에 깔릴게. 약간 요 정도의 자존심은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너 좋아해.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만드는 사람은 너가 처음이야.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데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매력은 그런 부분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귀엽잖아요. 그리고 완드 2번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고 귀여운 아이 같은 느낌도 강해요. 약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활동 반경이 넓은 사람 같다. 흥미 요소가 많은 사람. 이런 모임이 있대. 그럼 나도 거기 갈래. 저기 갈래. 이런 식으로 약간 인싸 같은 느낌도 줄 수 있고 여기저기 끼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세계를 키우는데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하고 거기에서 열려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왜 1번을 좋아하게 될까요? 올해에. 그리고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올해 안에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마지막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 조언까지 읽어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이 상대방이 1번 분들을 좋아하는 이유 자리에 더 문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느끼기에 1번이 자기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이 하는 얘기를 내가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1번은 뭔가 멋있어. 약간 이런 감정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1번이 이 상대방 입장에서 밀당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고 모두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나한테도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의도한 건 아닌데 그 1번 분들의 뭔가 만인의 연인 같은 모습이 상대방한테 매력 포인트이자 애가 타게 만드는 포인트로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 상대방이 1번 분들에게 어떠한 계기로 푹 빠지게 되냐. 자리에 러버스 카드 떴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평소에 이 상대방이랑 잘 지내다가 갑자기 훅 들어올 때가 있대요. 약간 너 이런 부분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은데? 너 이런 부분 되게 멋있어. 너 이런 거 되게 잘한다. 내가 이래서 널 아낀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1번 분들이 가끔 이 상대방한테 훅 들어갈 때가 있대요. 이것도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1번 분들이. 근데 이제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일 가능성이 큰데 그 한마디에 상대방이 푹 빠진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1번 분한테 마음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이런 것들을 되게 곱씹는데요. 약간 나 요즘 그 한마디로 살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막 잘 때도 막 1번이 한 칭찬이 생각나고 챗GPT한테 이거 무슨 심리로 말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느낌으로 곱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분들이요. 육체적이거나 좀 본능적인 부분을 건드릴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번 분들이 스킨십 할 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좀 툭 치거나 뭔가 빌려줄 때 막 몸이 스치거나 이럴 때 상대방이 또 심쿵한다고 하거든요. 아까 손 스쳤어. 부드러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날 보면서 웃어줬어. 좀 크게 웃은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1번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이런 육체적인 스킨십에 상상의 나래를 또 펼친다 이 사람이. 근데요.
이 상대방이 1번 분한테 어떻게 다가갈까 보면요. 좀 마일드하게 다가가요. 투 오브 컵스 카드 나왔죠. 그래서 되게 정석적으로 천천히 다가간대요. 1번이랑 자주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1번이 다른 사람들이랑 막 떠들면 거기 꼭 끼고 싶어 하고 1번이랑 뭔가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혹은 1번이랑 뭔가 단둘이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이런 1번의 개인적인 취미, 특기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두고 깊게 나누고 싶어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요. 정신적으로 너와 내가 공통점이 많았으면 좋겠어. 연결됐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다가온대요. 그래서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요. 여기 1번 분들의 그때 이 상대방이 다가올 때의 반응으로 5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떴거든요. 상대방이 1번 분들한테 어필하면서 아 내가 너한테 관심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다가오는데 정작 잘 모른다는 거예요. 1번 분들은. 그러니까 카드 보면 여자가 뒤에서 남자가 따라오고 있는데 그걸 안 쳐다보고 그냥 혼자 앞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1번 분들은 이 상대방의 그러한 태도에 뭔가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1번 분들이 올해 관심사가 연애보다는 일이나 취미, 개인의 세계 넓히는 쪽으로 더 강하게 가다 보니까 상대방이 웬만큼 강하게 플러팅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투 오브 컵스 같은 아이 컨택이라든가 같이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일상 토크 한다든가 딱 티키타카 딱 그 정도로는 간질간질하고 설레기는 해도 1번 분들이 얘가 나를 진짜 좋아하나? 이런 확신까지는 못 얻겠죠. 그래서 1번 분들은 내가 너 좋아한다. 쾅 약간 이 정도 해야 알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상대방이 저돌적으로 육체적으로 다가가는 사람 같진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상당히 자존심이 세다. 고집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속마음 자리에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프죠. 상대방이 1번 분들을 조금 대면대면하게 대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거리를 두려고 하는 시도를 조금 중간중간 할 수도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혹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 보일 때 좀 거리를 두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연락을 줄이거나 만남도 좀 피하거나 같이 모였을 때 먼저 들어간다던가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약간 밀당 시도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느낌으로 1번한테 호감을 보였다가 잠깐 거리 뒀다가 또 표현했다가 약간 이런 것들을 반복한대요. 그래서 약간 귀엽기는 한데 좀 답답할 수도 있다. 1번 분들이 먼저 훅 다가가면 이 상대방이 또 도망갈 수 있대요. 뭐 어쩌라는 거야. 되게 야생동물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본인 세계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급해. 내가 빨리 1번을 쟁취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 같아. 약간 이런 위기감이 있어야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있기 전까지는 1번 분들이 먼저 다가가도 약간 거리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번 분들이 나 그럼 올해 이 사람이랑 어떻게 사귀어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진전돼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기 보면 조언 카드, 호오브 소드 카드 있죠. 약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상대방한테 나도 연약해. 나도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너랑 있으면은 내가 너무 안심되고 즐거워. 너가 없으면 허전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혼자 할 수 있어도 가끔은 이 사람한테 이거 병 좀 따줄래? 약간 이런 퍼포먼스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부분들을 치켜 세워주면서 너 나한테 특별해. 약간 이걸 어필하거나 너 이거 좋아하잖아. 저번에 이거 이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그 사람의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는 티를 내도 좋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가 1번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게 되면서 1번에게 좀 더 마음 놓고 대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상대방은 자존심이 강한데 막상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좀 귀엽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귀엽긴 해요. 근데 1번 분들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을 좀 이끌어줘야 되는 답답하다라고 하면 답답할 수 있는 그런 면은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만약 연애를 하고 싶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은 그렇게 조금 초반에 해줘도 좋겠다. 올해 1번 분들에 대한 관심이 주변에 공기처럼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1번 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잘 못 알아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1번 분들이 올해 나 연애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끼병을 좀 더 장착할 필요가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2번 분들이 올해 인기가 있을지 어떨지 연애운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2번 분들에게 올해 좀 눈에 띄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다가올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직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 몽타주 안에 담아놨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리딩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2번 분들이 올해 인기가 얼마나 있을지, 이성분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올해의 내 모습 그리고 과거의 내 모습이 상당히 상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2번 분들의 모습은 소드 10번, 딱 봐도 굉장히 괴롭고 아파 보이죠. 이 카드는 끝과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시작도 의미하고요. 그래서 2번 분들 중에 뭔가 과거에 제대로 끝났거나 어떤 식으로든 뭔가 종료가 된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연인이랑 헤어졌을 수도 있고, 뭐 썸이 흐지부지해졌을 수도 있고, 뭐 퇴사를 했을 수도 있고, 이사를 했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2번 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끝이라든가 변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뭔가 사람이랑 헤어졌거나 직업이나 직장, 이런 중요한 것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한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조금 힘들었을 수 있거든요. 본인 기질이 컵 기사 카드예요. 그래서 연인에게 뭔가 배신을 당하거나, 컵 기사 카드여가지고 마음이 좀 여리신 분들이나 솔직하신 분들도 2번 분들 중에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일반적인 인간관계, 직장생활,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2번 분들이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내 모습을 보면요, 여황제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 여황제 카드는요, 되게 이성적으로 어필이 잘 되는 외모랑 몸매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특히 2번 번들이 여성이라면은 올해 여성성이 조금 크게 부각돼 보일 수 있다라고 해요. 만약 2번 분들이 남자라고 하면은 남성성이 강화된다라기보다는 약간 섹시함이 강조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력이 조금 물이 오른다라고 해야 될까요? 올해 2번 분들은 약간 도화살, 홍염살, 약간 요런 것들이 좀 개화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2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도 물론 매력이지만, 올해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외모나 분위기, 스타일링,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2번 분들은요, 외모나 분위기 칭찬을 좀 이번 해에 좀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2번 진짜 매력 있다. 2번 몸매 좋다. 2번 얼굴 매력 있다.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 웃는 모습이 되게 예뻐. 풍기는 분위기나 스타일링이 되게 내 취향이야.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 목소리도 예쁘고 멋있고, 그러니까 종합하면 피지컬적인 칭찬을 많이 받으신다. 그래서 2번 분들이 지금 아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면은 올해 조금 다이어트 성공하시나 싶기도 해요. 뭔가 성형이 조금 고민이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요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주거나 메이크업의 변화를 주거나 나한테 딱 맞는 스타일을 찾는다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2번 분들이 올해에는 스스로의 외모적인 부분을 상당히 물이 오르고, 나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나 옷이나 이런 외모적인 조건을 내가 찾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2번 분들이요, 인간관계나 이성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같이 일을 하거나 이런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2번 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확 사람의 시선을 잡아채는 그런 에로스적인 매력이 좀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분들이 약간 사람들이 시선을 조금 딴 때보다 좀 더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성들 눈에 그런 평가 있잖아요. 2번 되게 좋은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지, 이 정도가 아니라 2번 되게 이쁘더라, 2번 되게 매력적이더라, 이런 부분 좀 나 심쿵했잖아, 약간 이런 평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강해진다. 뭐 패션 센스나 메이크업 방법, 이런, 뭐 요즘은 남자들도 메이크업도 많이 하고 스타일도 많이 신경 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나 자신을 좀 더 잘 꾸미는 방법을 올해 찾게 돼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구도를 예전에는 좀 그냥 막 찍었다면은 올해에는 색감이나 구도를 좀 잘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셀카 찍는 스킬도 늘 수 있고, 이쁘고 멋진 옷도 좀 유독 많이 쇼핑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꾸미거나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독 많이 찾게 되고, 이성적으로 다가가는 매력이 좀 더 높아지는 시기가 2026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변 이성들이 2번 분들을 봤을 때 시선 자리에 소드 기사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돌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이성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여러 명이 그냥 은은하게 이번 뭐 호감이지 이러면서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확 꽂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분들한테. 이 소드 기사 카드는 한 곳에만 눈빛이 매몰되어 있는 카드거든요. 앞에 목표만 보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전부터 2번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새삼 2번 분들을 새롭게 보는 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분들은 굿페이스나 굿썸 약간 이런 재회할 수 있는 기운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키카드 자리에 트리거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예전의 기억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카드거든요.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내가 예전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 약간 요러한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재림 혹은 과거에 나랑 잘 안 됐거나 아쉽게 끝났던 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다시 받을 수도 있는 운도 올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이 저 구패 진짜 싫은데요. 약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패 운만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재발견되는 운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번 분들이 알던 사람들, 내 친구, 지인,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예전부터 2번 괜찮은 사람이었지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다시 보이면서 확 호감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한대요. 2번이 원래 저렇게 예뻤었나? 2번이 원래 저렇게 귀여웠었나? 원래 저렇게 멋있었나? 원래 저렇게 섹시한 면이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6패, 9패 둘 다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재발견의 힘이 강하다. 이미 알던 사람들 혹은 9페이스 이러한 재회의 운도 혹은 재발견의 운도 올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번 분들한테 좀 저돌적으로 표현하거나 가까이 다가오려는 이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어떤 때는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얘가 원래 이런 애였나? 원래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대하던 애였나? 그러니까 갑자기 친한 척을 하네. 갑자기 연락을 하네. 연락 끊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인연이 시작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번 분들이 전 재회를 하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구페이스가 이번 분들의 근황을 주변 사람들이나 SNS를 통해서 보고 다시 만날 만한 거리를 찾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이번 분들에게 이런 홍염살, 도화살 이런 매력의 살이 좀 강해질 수 있는 해다. 말 그대로 이번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크게 띄고 드러날 수 있는 해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이렇게 불의 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해이고 이번 분들의 매력이 각광받을 수 있는 해다. 그래서 이건 이성적인 관계에도 물론 그렇지만 이번 분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는 직종이거나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는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저 직장에서 좀 돋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올해가 커리어적으로도 기회가 될 수 있는 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해니까 뭐 이번 분들이 유튜브를 한다면 당연히 팬들도 많아지겠죠 올해. 그 중에서도 좀 덕후 같은 팬, 열성적이고 찐팬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거고 회사에서도 이번 되게 일을 잘하는데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 스카우트 해야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내가 키워줘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좋은 회사나 거래처에 내가 눈에 띄고 싶어, 영업을 하고 싶어 라고 해도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분들에게 올해 이런 기회가 온다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새로운 회사에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기회나 지원 사업이나 어떤 공모전 이런 것처럼 내가 선정이 되어야 되거나 선택을 받아야 되거나 눈에 띄어야 되는 활동을 한다면은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빼지 말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다음으로 나에게 올해 좋다고 좀 진하게 다가올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지 자세히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저의 훌륭한 그림 실력으로 몽타주 한번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여러분들 새해라서 기대감이 조금 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못생기게 평소처럼 그리면 항의가 좀 들어올 것 같아서 이번엔 챗GPT의 힘을 빌려서 남자 여자 버전 둘 다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둘 다 공개해 볼 건데 과연 어떤 사람이 나올지 두고두고. 네, 나가지 마시고요. 네, 일단 나가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챗GPT가 그려준 거를 제가 따라 그린 버전이에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심심하실까봐 살짝 넣어준 거고요. 예, 진짜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캡처할 준비하세요. 이게 챗GPT가 그려준 올해 나에게 나타날 중요한 인연 남녀 버전인데요. 내가 남자다 그러면 여자 버전 보면 되고 내가 여자다 그럼 남자 버전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챗GPT니까 미화가 좀 들어간 게 있기는 하죠. 그래서 실제로 완전히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 이거는 아니고요.
뭔가 이런 이미지 같다라는 제가 카드를 읽고 나서 뇌피셜을 떠올린 거를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왜 이런 사람이 이번 분들에게 올해에 좀 다가가게 될 것 같은지, 어떤 계기로 이번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 이 사람의 기질 자리에 러버스 카드가 떴어요. 이 사람은 알고 보면 사랑꾼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겉으로 티나게 이번 분들을 챙겨주거나 요란하게 표현하는 분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사랑꾼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일편단심 있잖아요. 묵묵하게 한 명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랑 인연이 생기고 배우자가 생기면 헌신하고 약간 안정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랑꾼 느낌? 약간 단순한 사랑꾼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요, 약간 테스토스테론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테토남, 테토녀, 약간 그런 쪽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매력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섹시한 포인트가 있는 분 같거든요. 뭐 피부가 구릿빛이라든지, 뭐 하얗다든지, 뭐 어깨가 넓다든지, 힙업이 돼 있다든지, 뭐 손가락이 길고 예쁘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손가락이 아니면은 쭉쭉 뻗고 약간 테토 느낌이 난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피지컬적인 차밍 포인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러버스 카드 자체가 본능, 육체 딱 봐도 둘이 벗고 있잖아요. 이 타입의 사람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잘 못하고 표정 관리를 물론 업무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사적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삥 둘러서 표현하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 같아요. 밀당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되게 서툴릴지언정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한테도 그렇게 올해 다가오실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저 밀당하는 사람 싫어요. 저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상대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상대방 어떻게 생겼을까요? 외모 자리에 더 문카드가 떴죠. 그래서 표정 변화가 그렇게 크신 분 같지는 않아요. 포커페이스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좀 그러신 분일 수도 있고 직업적으로나 역할상 좀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장이나 팀의 리더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혹은 그런 업종에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어른이라든지, 그래서 이 상대방이 전체적인 카드 분위기를 봤을 때 이번 분들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다, 연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 분들보다 좀 더 사회적인 책임을 많이 지고 있고 경험도 많고 돌봐야 되는 사람도 많을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내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생각난 게 사장님, 회사에서 뭐 팀장, 부장, 그런 상사 쪽 리더십을 가진 사람, 혹은 고학력, 고수입을 가지신 사람 같아 보여요. 이런 회계사, 뭐 변호사, 이런 돈 잘 버는 전문직 느낌도 있고요. 자가를 가지고 있고 자차 가지고 있고,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라는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급여가 조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좀 멀끔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보면요, 펜타클 페이지 그리고 펜타클 퀸 떴기 때문에 요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일을 잘해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내가 잘 써먹는 직업, 가치를 높이는 직업. 그러니까 직급은 관리자 쪽에 가깝겠죠. 내가 가진 예산이나 인력을 활용해서 가치를 높이는, 아니면 본인 사무실 차린 사람, 공부만 열심히 파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만의 기술에 집중하는 전문직이라기보다는 사업가 쪽의 스킬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마케팅을 좀 잘할 수 있고 돈을 불릴 줄 알고 현실적으로 뭔가 협상을 하거나 사람을 리드하는 걸 잘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잘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불같은 성격 있잖아요. 커피 프린스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되게 오래전에 했던 추억의 드라마인데 거기서 공유가 그러죠. 처음에는 막 윤은혜를 좋아하는 거를 막 티 안 내려고 어른스럽게 행동하다가 막 퓨즈가 어느 순간 딱 끊기잖아요. 딱 벽에 밀치고 나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네가 남자든 외계인이든 상관없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매무새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잘 추스를 줄 아는 사람이어서 외모 문카드여서 겉으로 봤을 때 눈빛이 되게 깊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표정은 많이 짓진 않는데 눈으로 모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속은 조금 부글부글 끓는 느낌? 그러니까 눈빛으로 뭔가 되게 애절하게 뒤에서 짝사랑하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래서 2번한테도 그런 식으로 다가오거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도 신경을 써야 돼서 크게 티를 안 낼 수 있고 단정하고 뭔가 멋있고 어른인 척을 하는데 2번 앞에는 자제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2번 옆에 자꾸 딱 붙어서 앉으려고 할 수 있고 특히 스킨십을 좋아하거든요. 이 상대가. 기질이 러버스 카드여가지고 즉흥적인 면도 있고 좋아하는 걸 좀 돌직구로 표현하고 스킨십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막 변태처럼 막 만진다는 게 아니라 손을 잡거나 자주 포옹을 하거나 이런 스킨십으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은 취미로 운동도 많이 할 수 있어요. 특히 남자면은 내 안에 좀 육체적인 열정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신체 활동, 헬스나 농구, 축구 이런 생활체육도 하실 수 있고 머리도 좋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자리랑 매력자리 둘 다 펜타클 카드가 떴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현실적이고 현실 감각도 강하고 생활력도 강하다. 그래서 내가 너 먹여 살릴게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분이다. 특히 매력자리에 펜타클 킹 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진짜 우리가 테토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막 자존심 부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내가 강제로 터프한 척하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여유가 있고 어른인 사람, 아량이 있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이런 져줄 줄 아는 사람을 테토남, 테토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타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이분이랑 사귄다면 이분한테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랑 이번 분들이 좀 어떤 관계일까? 둘이 어떤 계기로 오래 만나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뽑아봤는데 여기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 절제 카드예요. 뭔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거죠. 변화나 아니면 진폭이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만약 크더라도 내가 눌러서 0점으로 수렴시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2번 분들이요, 이 사람이랑 비교적 좀 수평적인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사지만 이 부서 분위기가 수평적이어서 2번 분들이 부하인데도 이 상대방한테 농담도 잘하고 막 의견도 거침없이 얘기하고 약간 그런 동등한 환경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같이 노는 목적이 큰 자유로운 모임 같은 데서도 만날 수 있거든요. 혹은 이 카드가 티를 내지 않는 카드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함부로 티내지 말아야 되는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친구였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어도 크게 티를 내지 않거나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티를 안 내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아니면 사제지간이라든가 상사 부하라든가 회사 동료 사이라든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티를 크게 내면 곤란해질 수 있는 사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른미를 뿜뿜하는 사람이고 현실적인 생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이 이번 분들 굿페이스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타입이 장점도 되게 많은데 단점이 뭐냐면 고집이 조금 세요. 그래서 융통성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집이 세서 자존심 싸움이라든가 고집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굿페이스가 만약 있을 수도 있다면은 그리고 권위 의식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어른 포지션에 있으니까 약간 꼰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유교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도덕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관습에 대해서 살짝 보수적일 수도 있고 유교걸 유교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이 이거 들었을 때 내 구패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근데 아마 잘 안 됐거나 싸웠거나 이랬기 때문에 구패인 거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조금 걸려서 나쁘게 발현돼서 멀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상대방이 이번 분들을 왜 좋아하는지, 이번 분들의 매력이 뭔지, 이 상대방이 이번 분들에게 어떠한 계기로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번 분들에게 이 관계를 잘 헤쳐나가기 위한 조언을 뭘 드릴지 이 조언 카드까지 읽어본 다음에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상대방이 이번 분들 좋아하는 이유 자리에 3 오브 소드 카드가 떴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푹 빠지는 계기 자리에 10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싸움, 마음의 상처, 심한 말을 상징하는 성장통 카드죠. 그리고 상대방이 푹 빠진 계기에도 완즈 10번 카드, 내가 뭔가 벅찬 짐을 짊어지고 애쓰는 카드가 나왔어요. 하드캐리하는 카드죠. 그리고 이번 분들을 대하는 상대방 속마음 자리에 더 타워 카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이번한테 가까워지거나 혹은 같이 무언가를 할 때가 많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중에서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둘이 싸울 수도 있고 그 프로젝트 자체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분들도 절대 안 지는 성격일 수 있어요. 고집이 조금 있으신 분일 수가 있다.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은 이번 분들을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랑 함께하거나 헤쳐나가는 과정이 힘들어도 잘 극복을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올해 2번 분들한테는 연애적으로 되게 도파민이 불꽃이 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상대방이 그럼 2번 분한테 올해 어떻게 다가갈까? 카드 봤더니 저지먼트 카드가 떴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내 반응 자리에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2번보다는 상대방이 2번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2번 분들이 처음에는 이분한테 좀 철벽 아닌 철벽을 칠 수도 있겠다. 혹은 살짝 엄격하게 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번 분들이 막 내내하거나 고백을 뭐 바로 받아주거나 막 져주거나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약간 상대방은요 어물쩍거리면서 밀당을 하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선언하듯이 고백을 하거나 연락하거나 약간 요런 타입이거든요. 약간 급발진하는 타입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 몰랐어 진짜?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면은 나 너 좋아해. 약간 이런 고백을 딱 하고 시작하는 타입이거든요. 이 상대방. 좀 시원시원한 타입이에요. 밀당하는 타입도 아니고. 그래서 나 너한테 할 얘기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래? 본인 입장에서 대놓고 나 너 좋아해. 이런 얘기가 세련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유적인 표현으로라도 대놓고 직접적으로 좀 표현하는 타입이다. 나 너 생각 진짜 많이 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너 그동안 잘해줬잖아. 괜히 잘해줬을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면은 너 이런 부분 솔직히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대놓고 이번에 칭찬하거나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라고 해요. 이 상대방이 올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번 분들의 반응이 퀸 오브 소드 카드여가지고 약간 깐깐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되게 냉철하게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이번 분들이 약간 머릿속으로 계산을 때리는 부분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익인가? 아니면은 손해인가? 이런 것도 따져보고 이게 도덕적으로 맞나 안 맞나? 약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는 그래도 내가 짚고 넘어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이 좀 더 나이가 많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번 분들이 약간 상대방을 들었다 놨다 하는 느낌도 있고 2번 분들이 뭔가 여지를 크게 주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연락도 막 그렇게 막 크게 먼저 하는 타입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기에 2번 분들은 철벽이 높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2번 분들이 원래 이런 성향인 건지 아니면 이성들에게 박한 건지 이 사람에게만 박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상황 자체가 두 분이 사겨 약간 이렇게 자유롭게 사겨봐 이렇게 탁 자유롭게 판이 깔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티를 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힘의 구조 자체가 양쪽에 좀 동등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분들이 저 그럼 이 사람이랑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궁금증이 있다면 조언을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조언 자리에 8번 소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 고정관념 카드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갇히지 말라는 거거든요. 생각에 갇히지 마라.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철벽을 치는 부분도 있고 만약 이 상대방이 과거의 사람이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 분들이 원래 아는 그 사람에 대한 상처라든가 옛날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이라든가 그 사람의 캐릭터나 특성이 머릿속에 좀 강하게 박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견을 갖고 상대방한테 처음부터 기회를 좀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관계 발전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특히 과거부터 알던 사람이나 지금 내가 알다가 발전한 사람이면은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비관적인 편견은 좀 버리는 게 이 사이가 진전되는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지금 나 연애할 상황 아니야. 아니면 연애 안 하고 싶어. 약간 이런 편견이나 좀 마음을 굳게 잠근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별로 연애할 때 좋지 않다. 혹은 이성에 대한 편견. 남자는 다 이래. 여자는 다 이래. 이런 외부 시선이나 이런 거에 나를 가두는 생각.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좋으면 일단 시작하고 보면 좋은데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질수록 나 자신을 좀 더 가두게 된다라는 점.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다면은 그리고 오래 연애를 하고 싶다면은 마음을 열고 융통성 있게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3번 분들 우선 올해 3번 분들이 인기가 좋을지
전체적인 연애운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올해 3번 분들에게 좀 호감을 표시하면서 진하게 다가올 중요한 인연이 여기 제가 그려놓은 농타주로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리딩하면서 같이 그림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3번 분들이 올해 인기 좋을지 연애운부터 보면은 키카드 자리에 페이트 카드, 운명 카드가 나왔거든요. 올해는 3번 분들 결혼까지 생각할 만한 상대를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은 지금 내가 연인이나 썸이 있다면 올해 결혼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관계가 좀 확 진전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거 자리에 펜타클 퀸 카드가 나왔고요. 현재 자리에는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왔어요. 둘 다 펜타클이라는 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3번 분들이 현실적으로 되게 잘 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기질은 그렇지 않아요.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와가지고 원래는 좀 솔직하게 사는 사람이고 약간 나의 꿈이나 취미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고 자유롭게 좀 살기를 원하는 분인 것 같거든요. 현실에 너무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근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금전이나 집이나 빚이나 인간관계 이런 내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3번 분들이 진짜 내 기질처럼 자유롭게 살지는 못하는 상태 같고 비교적 철이 들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른스럽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올해 3번 분들은요. 펜타클 4번 카드처럼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안정화시키고 잃지 않으려는 작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 돈 많이 벌고 그게 안 새어나가게 지킬 거야. 아니면은 내가 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잘 다닐 수 있도록 나는 지킬 거야. 아니면은 내가 가진 것들 다 지킬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뭔가 크게 내가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잃거나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다지는 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발밑이 불안했다면 올해는 조금 안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안정된 기반 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언제 실패해서 다 잃을지 몰라. 내가 언제 퇴사할지 몰라. 언제 망할지 몰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올해는 그런 게 사라지고 내가 가진 것들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반을 닦다고 해야 될까요? 기반을 닦는 해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번 분들이요. 겉에서 봤을 때 되게 무탈하게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시선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펜타클 자체가 가진 게 그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변 이성들의 시선 자리 볼까요? 월드 카드가 나와가지고 특히 주변 이성들의 눈에 올해의 3번 분들이 되게 좋은 결혼 상대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3번 분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돌 수 있거든요. 3번 요즘 일 잘 되고 있대. 3번 좋은 데 들어가서 완전 잘 적응하고 있대. 3번 대기업 다니는데 잘 다니고 있대. 뭐 사업해서 한 달에 꼬박꼬박 뭐 이런 돈이 나온대. 약간 이런 안정성 관련된 얘기가 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 3번 분들의 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진국이라고 하죠. 올해 3번 분들은요. 이성들의 눈에 진국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격도 좋고 외모도 괜찮고 매력적이고 능력 있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금전도 괜찮고 약간 어느 한쪽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고루고루 고득점 받는 좀 육각형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월드 카드가요. 내 세계가 확실한 사람, 안정적이고 개성 있고 유니크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3번 분들이 주변 이성들, 특히 좀 평범한 이성들 있잖아요. 좀 멀끔한데 튀지 않는 그런 직장인이나 성실한 공무원이나 이런 자영업자, 약간 이런 안정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안정적이면서도 성숙하면서도 유니크하면서 재밌는 사람, 자기 자신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타입이 결혼 상대로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안정적인 게 최고다라고 하지만 너무 평범하거나 재미없어도 좀 힘들잖아요.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같이 있을 때 많이 안 싸우고 안정적이고 의지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현실적이면서도 재밌는 사람. 이게 되게 인기 많거든요. 평균 100점에서 각 분야에서 7, 80점 꾸준히 받는 사람. 결격 사유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혼 상대로 많이 뽑는데 이런 사람들이 첫눈에 확 띄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날수록 진국이고 나중에 프로포즈도 좀 받을 수 있는,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올해 3번 분들이 주변 이성들에게 딱 그렇게 보인다. 4번 분들이 만약 지금 혹시나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다면은 더 매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이성분들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왜 품절되는지 알겠다. 약간 이런 류의 얘기 있잖아요. 저 사람이랑 어떻게 만났을까? 저 배우자는 운이 좋았네. 약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해다. 그래서 3번 분들이요.
올해 결혼하고 싶어요. 저 결정사 등록했어요. 약간 이런 분들이라면은 올해는 좀 기대를 해 보시고 활동적으로 이것저것 해 보셔도 좋아요. 이런 매력이 조금 부각되는 때이기 때문에 결혼 정보 회사 같은 데서도 내 스펙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저는 막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 아닌데요라고 해도 상위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결혼 상대 찾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 사람을 만나보시는 게 좋겠다.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는 곳에 많이 나가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내 또래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좋거든요. 올해는 연상 연하보다는 동갑이나 좀 한두 살 차이 나는 좀 비슷한 또래를 만나는 운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요, 다음으로 올해의 나에게 조금 호감을 크게 가져서 좋다라고 고백을 해올 사람, 다가올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고 저의 훌륭한 그림 실력으로 몽타주를 그려봤는데요. 이번엔 특별히 새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감이 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못생기게 평소처럼 그리면 항의가 좀 클 것 같더라고요. 새해부터 왜 이러냐고. 그래서 챗GPT 힘을 오랜만에 또 빌렸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버전을 둘 다 만들 수 있었거든요. 네, 둘 다 공개를 해볼게요. 과연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두.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이거는 챗GPT의 그림을 제가 따라 그린 버전이에요.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넣어본 거고요. 예, 진짜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캡처할 준비하세요. 자, 여기에 챗GPT가 그려준 올해 3번 분들에게 나타날 인연 남녀 버전인데요. 아무래도 챗GPT니까 미화가 조금 들어간 게 있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완전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 이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런 이미지의 사람 같다라는 제 뇌피셜 따라서 챗GPT가 좀 양념을 좀 쳐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3번 분들한테 올해 다가올 이 사람의 기질 자리 보면요, 저스티스 카드가 떴고 외모 자리에는 플로어 오브 컵스 카드가 떴거든요. 이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좀 부드러운 인상처럼 보여요. 좀 둥글둥글할 수 있고 유순하거나 무던해 보이거나 좀 서글서글해 보이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체형에서 통통한 체형의 그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무표정하면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 타입,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고 예민해 보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웃을 때 되게 화하게 웃는 사람, 되게 해맑게 웃는 사람, 빙구같이 웃는 사람, 약간 그런 타입이다. 웃는 게 예쁜 사람이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여기저기 좀 두루두루 잘 지내는 무난하고 무던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은 속으로는 좀 똑부러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냥 호구거나 막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상당히 높고 똘똘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질 자리에 저스티스 카드가 떴잖아요. 흑과 백,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야, 딱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뭔가 배려를 해주는 것 같은데 자꾸 선을 넘으면 딱 자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한데 기가 세고 함부로 못 대하는 타입, 약간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편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편한 옷을 좋아하는 분들. 그래서 뭔가 후드티, 맨투맨, 편한 셔츠, 롱패딩, 약간 이런 되게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분일 수 있고요. 웃음이 예쁘고 눈이 맑으신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나이보다 좀 더 동안처럼 보이는 분들일 수도 있고 외유내강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유해 보이는데 속이 강한 타입. 이런 타입은 열등감 같은 것도 별로 없어서 되게 괜찮은 타입이에요. 특히 결혼 상대로요. 그러니까 겉으로 강한 척하고 자존심 막 내세우는 타입은 빛이 강하면 어둠도 강해지는 것처럼 열등감이나 결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3번 분들에게 다가올 올해 이 상대는 큰 결핍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티가 나지 않아요. 있긴 있겠지만, 물론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있긴 있겠지만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본인이 잘 갈무리할 수 있는 무난하고 성숙한 타입이에요. 이런 타입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엑스트라나 아니면 친구 옆에 같이 항상 있어주는 서브 남주 타입, 약간 친구의 친구, 약간 그런 타입으로 나올 수 있어요. 드라마틱한 느낌은 없어요. 근데 사실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현실에서는 이런 타입이 굉장히 티어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점수를 상당히 생각보다 높게 가져가시는 타입이에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미래가 예상되고 반응이 예상되고,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막 벌벌 떨리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사람, 편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이 만약 이 사람이랑 연애를 오래 하게 되면 싸우는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싸운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3번 분들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이 3번한테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으로 화를 낸다든지 막 스트레스나 불안함을 준다든지 약간 그런 거는 거의 없는 타입이다. 그러니까 되게 친구 같은 타입이고 동글동글하고 같이 있으면 좀 재밌는 캐주얼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동물로 비유를 하자면 곰돌이 아니면 골든 리트리버에 좀 가깝거든요. 강아지상 약간 그런 타입이다. 이 타입의 직업 자리에 루치 오브 스턴즈 카드 1벌의 카드가 떴거든요. 이분 성실하신 분이에요. 자기 루틴도 확실히 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활동을 하는데 강한 사람 같아요. 회사를 간다든가 카페를 간다든가 거래처랑 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확실한 루틴이 있고 그 루틴에 쉽게 질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힘들다는 얘기도 막 크게 막 징징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 거기 한 직장 다니는 거 힘들지 않아? 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일해야지 뭐 돈 벌어야지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회사를 잘 다닐 수 있는 타입처럼 보이고 친구 관계도 웬만하면 안 끊겨요. 왜냐면 이 타입을 멀리해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수록 좋은 거밖에 없는 타입이에요. 주변 친구들도 알아요.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타입은 두루두루 친구가 많은 타입이에요. 약간 인싸 타입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대지 않는 인싸 타입. 아싸 중에 인싸, 인싸 중에 아싸 약간 이런 타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이 사람 직업은 뭘까요? 보니까 정해진 루틴이나 정해진 업무가 있는 타입이에요.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 동네 카페 막 자영업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빵집. 뭐 한 방을 노리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에 빠질 일이 별로 없는 타입. 물론 주식을 소소하게 하거나 로또 정도는 살 수 있겠지만 꾸준히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버는 타입이고 그런 루틴을 잘 소화할 수 있는 타입이고 짜릿한 도파민보다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행복을 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진짜 예민해. 나 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있고 저는 되게 도파민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프리랜서나 사업같이 재밌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면요. 이 3번 분들이요. 역설적으로 이런 상대를 만나면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내 인생에 되게 단단하게 낯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막 예민해서 감정이 널뛰거나 막 일탈을 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겉으로는 그냥 평범해 보이고 수수해 보일 수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백년해로를 할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이런 타입이랑 만나서 결혼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복받은 일이에요. 애정 표현도 잔잔하면서 귀엽게 하시는 타입이다. 담백하면서도 자기 애인에게는 애교도 있는 타입이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올해 이런 타입이 이상형이라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이 사람의 매력 자리에 완드 4번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는 기반을 잘 잡았다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위치도 안정된 분일 수 있어요. 자기 직업이나 분야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사람일 수 있다. 이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은 결혼 되게 잘했다.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런 사람 만나고 싶어.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 그럼 다음으로 3번 분들이 이 상대방을 올해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어떤 관계이길래 친해질까? 알아보니까 더 데빌 카드가 나왔거든요. 올해 약간 노는 데 있죠. 술 마시거나 노래 부르는 노래방 아니면 게임하는 모임, 뭐 PC방, 정모, 뭐 온라인 모임이면 정모, 연말 연시 모임, 결혼식 약간 이런 행사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빼지 말고 나가세요. 이런 노는 곳, 술 마시면서 노는 곳이나 아니면 사람들이랑 수다 떠는 곳 약간 이런 데서 만날 수 있거든요. 혹은 이 카드는 루틴을 뜻하기도 해요. 대가가 있는 루틴. 내가 매일 오가는 곳. 카드에 발자국이 찍혀있죠. 쇠사슬처럼 내가 매여서 오가는 곳. 내가 맨날 다니는 행동 반경 안에서 찾아보래요.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처에 있는 것 같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등잔빛이 어둡다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고 소개팅이나 선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떤 현실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나가는 자리잖아요. 환상도 같고 내가 현실적으로 괜찮은 상대를 찾는 곳인데 그게 이 데빌 카드랑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래 연애하고 싶으면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나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이 상대방은요. 겉으로는 순한데 속으로 좀 똑부러진 사람이에요. 근데 똑부러진다라는 거는 계산적이라는 말이랑도 조금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상대방이요. 완전히 또 대놓고 계산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은근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다음으로 왜 3번 분들이 좋아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푹 빠지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어떻게 다가올까 3번 분들에게 올해 속마음을 알아보고 이 상대방이랑 잘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카드까지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면요.
이 상대방이 은근히 계산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3번 분들도 이 사람을 보고 결혼하면 좋은 안정적인 사람인데 라고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상대방도 3번 분들을 보고 똑같이 생각한대요. 이 상대방이 3번 분들이 좋아하게 된 첫 번째 이유 자리에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상대방이 본 3번 분들의 첫인상은 솔직함이래요. 자유로움, 자신에게 솔직하고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모습, 인생을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마인드도 갖춰진 상태. 그래서 이 모습이 상대방의 눈에 밸런스가 좋아 보이고 특별해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이 상대방이 3번 분들에게 푹 빠지게 되는 계기 자리에 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상대방이 말하길 3번 분들과 같이 있으면 자기도 행복해질 것 같대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의지하면서 삶을 헤쳐나가기에 되게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번 분들을. 동시에 본인이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속마음 자리에 저스티스 카드가 떴죠. 똑같이 떴죠. 이 상대방이 봤을 때 3번 분들은 이성적으로 저울질을 해봐도 외모, 분위기, 능력, 금전 이런 것들 다 따져봐도 육각형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3번 같은 사람 다시 만나기 쉽지 않다라고 이 상대방이 생각하는 순간 3번 분들에게 엄청나게 대시를 하게 되고 확 다가가게 돼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저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싫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예 계산 안 하는 사람은 호구에 가깝거든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계산을 하게 되죠. 안 하면 바보예요. 그게 현실적인 감각인데 너무 심하지 않고 적당하면 똑부러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상대방은 3번 분들이 되게 이상적인 가정을 같이 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3번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까? 자리에 텐 오브 컵스 카드 떴죠. 이 상대방은 3번 분들 옆에 계속 붙어있고 싶어 한대요. 그런 걸로 마음을 표현한대요. 머무르고 싶어 하고, 짬이 나면 만나고 싶어 하고, 자주 연락하고 싶어 하고, 3번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 꼭 끼고 싶어 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고 표현을 할 거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3번 분들에게 과하게 막 돌진하는 느낌보다는요, 막 급발진하거나 막 집착하거나 이상한 패티시가 있는 그런 느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딱 봤을 때. 그러니까 19금적인 얘기를 하자면 잠자리도 조금 노멀하면서 행복한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취향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사람은 변태적인 취향이 없는 약간 조금 노멀 타입에 가깝다. 그래서 3번 분들이 반대로 그런 취향이 있다면 아쉬울 수도 있겠죠. 이 상대방은 3번 분들에게 되게 건강하게 다가가고 속마음도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정하게 애정을 표현할 확률이 커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3번 좋아하는구나. 약간 이런 게 주변 사람들한테 다 티가 날 수 있어요. 약간 꼬리 흔드는 개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개 같다고 하니까 조금 욕 같기는 한데, 이 상대방이 3번 옆에 좀 맴돌 수 있어요. 3번 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야 3번이 그렇게 좋아? 야 쟤는 3번 나오면 꼭 그 자리 같이 오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핀잔을 받을 수도 있고, 투명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골든 리트리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엄청 귀여워 보일 수가 있겠다. 이 상대방은요, 호감 있는 사람 옆에 항상 붙어있고 싶어하고 자주 연락을 하고 싶어하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동들 있잖아요. 뭔가 괜히 자존심 부리면서 얘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헷갈려. 막 분명 좋아한다고 했는데 왜 표현을 안 하지? 약간 이런 밀당하면서 마음고생 시키는 타입 있잖아요. 근데 그런 타입은 절대 아니에요. 숨길 수 없는 투명한 꼬리가 있다. 그래서 두 분이 소개팅으로 만나면은 결혼까지 되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타입이고, 이 상대방이 3번 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3번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자리에 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가 떴잖아요. 3번 분들이 바로 자신 있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래 나도 너 좋아. 같이 만나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반응을 할 것 같아요. 3번 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바람직한 커플이 될 수 있고 궁합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두 분이 사귄다면 현실적인 주도권을 아마 3번 분들이 더 가져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두 분의 카드를 각각 보면은 상대방의 카드는 컵 카드, 감정의 카드인데 3번 분들은 행동의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이 마음을 귀엽게 표현하고 3번 분들이 이리 와 이러면서 받아주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귀여운 동갑이나 약간 연상연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알콩달콩한 느낌이 드는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3번 분들이 올해 내가 결혼을 하고 싶거나 연애를 하고 싶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적으로 만나는 곳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만나는 곳, 소개팅, 동아리, 회사, 술 마시는 자리, 이런 모임 자리, 이런 즐거움이나 도파민이라는 대가가 있는 그런 곳, 그런 데에 많이 생기면은 너무 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이랑 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관계 조언 드리고 리딩 마무리 하자면요. 이 세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남자들의 사진이 놓여 있죠.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보라는 의미거든요. 많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편견 없이 만나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조언이에요. "아 별로일 것 같아. 나 좀 자신 없어. 나 좀만 더 살 빼고 만날래. 나 지금 바빠." 이러면서 빼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내가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장소 있잖아요. 홍대, 성수 이런 데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두 번째로는 이 상대방이랑 썸을 탈 때 나는 재밌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저것 많이 해 보고 싶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야.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이 상대방이요, 엄청 재밌는 타입은 아니에요. 막 도파민이 싹 도는 타입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정적인 타입이고 소소한 재미가 있는 타입이지 미친 듯한 재미가 있는 막 활동적인 타입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는 이 상대방은 반대로 자기보다 도파민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개성 있는 상대를 봤을 때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3번 분들이 그런 타입인 것 같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성향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마음껏 보여줘라. 이번에 새로운 영화 나왔다는데 같이 보러 갈래? 우리 동아리 MT 간다는데 같이 갈래? 이번에 러닝크루 한번 같이 해볼래?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한테 3번 분들의 뭔가 통통 튀는 느낌을 어필을 하면요. 이 상대방이 3번 분들한테 자기한테 없는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매력을 더 크게 느낄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언 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요, 4번 분들 올해 인기 많으실지,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있으실지 전체적인 연애운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4번 분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올해 조금 직진할 운명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외모나 직업 이런 것들을 몽타주로 그려놓은 이 봉투가 있기 때문에 이따 리딩하면서 몽타주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요, 키카드 자리에 힐링카드 나왔죠. 그리고 이성분들이 본 올해 4번 분들의 모습 자리에 컵 4번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4번 분들의 앞모습을 보는 이성들보다는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보는 이성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뭔가 무슨 뜻이냐면은 4번이랑 시선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이성들이 주변에 많을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4번은 지금 바쁜 것 같아. 4번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4번은 연애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뭔가 4번이랑 가까워진 것 같으면서도 뭔가 멀어지는 것 같고 아깝네, 아쉽네. 약간 이렇게 느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4번 분들의 기본 기질 자체가 펜타클 3번 카드예요. 그리고 과거랑 현재 자리에 모두 펜타클의 시작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4번 분들에게 올해 연애가 제일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연애하고 싶어, 연애하면 좋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외롭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 마음은 조금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겉에서 이성들이 봤을 때 4번 분들은 연애에 크게 관심 있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올해는 4번 분들이 현실적인 일, 직장이나 업무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나 빚 이런 거에 더 집중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연애보다는 자기의 일에 집중한다. 그래서 4번이 올해 인기가 없거나 누군가 엮이지 않는다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3번 분들에게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3번 분들이 본인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 그래서 기본 기질이 협업의 카드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일을 해결하거나 사람들을 뭔가 케어하거나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를 작업하거나 사람들을 리드하거나 약간 요런 분들도 4번 분들 중에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사람 많은 회사를 다녔거나 동아리나 어떤 동호회 게임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활동을 좀 하셨던 분들일 수도 있어요. 말로는 저 혼자 일하는 게 좋은데요, 인생은 쏠풀인데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빛나는 분들이 4번 분들 중에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좀 돋보이는 타입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도 딱 이 직원 A 직원이랑 B 직원이랑 4번이 있으면 4번이 좀 더 빛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은 성끼리 모여 있어도 이성들의 눈에 약간 형광펜 칠한 것처럼 4번이 좀 돋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요, 이 과거 자리에 펜타클 에이스 카드, 그리고 현재는 펜타클 시종 카드, 둘 다 1번 카드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이 최근,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방향보다는 4번 분들의 스스로의 마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더 집중되거나 혼자 하는 일일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전에는 사람들 눈치를 좀 많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치였다라면은 점점 사원분들이 내가 혼자 독립하거나 나를 굳게 내세우는 중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원분들의 존재감이 강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내가 살고 싶은 거 살 거야. 내 거 할 거야. 약간 이런 흐름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분들이 진짜 독립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직장을 다니다가 프리랜서나 사업가로 독립을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뭐 새로운 거 배우기 위해서 회사를 나올 수도 있고,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치이거나 눈치를 보거나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사람들 사이를 조금 중재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치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살았다면은 지금부터는 사모분들이 약간 혼자 우뚝 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올해 사모분들의 연애 감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썸 타는 거 좋아하실 수도 있고 연애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부분도 같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몰두하고 일에 집중하는 경향도 있다. 그리고 사모분들 중에는 지금 인간관계에 진절이 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애가 사라졌어. 약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점점 귀찮아지고 스스로를 약간 일부러 고립시키는 분들도 사모분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뺏기기 싫어서 진짜 중요하거나 진짜 친하거나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성분들의 눈에는 4번이 이성한테 혹은 새로운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보일 수 있어요. 4번이 말로는 연애하고 싶어라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에게 내가 티를 냈는데도 4번이 진짜 모르거나 모른 척을 하거나 뭔가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멀어지는 것 같고, 이 정도면 4번이랑 친해졌어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되면 또 똑같이 대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이성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해할 수도 있고 철벽을 친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일부러 철벽 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부러 저 컵을 외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쌓았던 내 세 개의 컵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이미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랑 더 깊게 인연을 유지하고 싶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얼마 전에 시작한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한다. 내 에너지를 안쪽에다가 집중시키고 낭비되는 거를 경계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키카드 보시면 힐링 카드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스스로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성들이랑 친해지거나 마음이 열리는 거는 사실은 내 사람이라고 진짜 받아들이는 거는 단계가 좀 많을 수 있어요. 뭐 검증 과정도 많을 수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사람을 진짜 믿는데 생각보다 오래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4번 분들 중에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4번 분들이 진짜 마음에 드는 이성분들은 거기에 조금 좀 곤란함을 느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4번이랑 진짜로 친해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4번의 마음에 들 수 있지? 더 깊은 얘기를 어떻게 나누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4번 분들의 삶의 방향이 성숙해지고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원래 사람은 성장하고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의지하거나 휘둘리던 관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혼자 독립을 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멋지게 우뚝 설 수 있어야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역설적으로 그때 되게 건강한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모분들이 약간 이번 올해에는 다르게 말하면 이성분들 눈에 되게 멋있어 보이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친해지고 싶은 존재. 그래서 올해는 사모분들의 어떤 섹슈얼한 면이나 이성적인 면보다는 인간적인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아. 4번은 진국이야. 깊은 사람이야. 4번은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4번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깨닫는 게 많아. 이런 류의 칭찬을 많이 받는 모습이 보이고요. 4번 분들에게 있어서 연애가 주인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4번 분들이 만약 내가 올해 진짜 연애를 많이 하고 싶어. 나 외로워 라고 생각하시면요. 방어적인 태도를 좀 의식적으로 내려놓아야 빠르게 진행이 된대요. 내가 저 사람 완벽하게 믿으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겪어봐야지. 그때 결정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정작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내 페이스 뺏기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요. 다음으로요. 4번 분들에게 올해 되게 좋다고 다가올 사람이 누군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을지 제가 저의 훌륭한 그림 실력으로 몽타주를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여러분들 새해잖아요. 그래서 기대감도 올라가셨을 것 같고 해서 내가 평소처럼 못생기게 그리면 항의가 조금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챗GPT의 힘을 빌려서 남자 여자 버전 둘 다 만들었거든요. 둘 다 공개를 해볼게요. 과연 어떤 사람이 다가올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나가지 마시고요. 실망해서 나가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챗GPT를 그림을 제가 따라 그린 버전이에요. 여러분이 심심하실까봐 넣어본 거고요. 예, 진짜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캡처할 준비하세요. 자, 이게 챗GPT가 그려준 올해 내게 나타날 인연의 남녀 버전이에요. 4번 분들이 여자면 남자 버전 보시면 되고, 반대로 남자면 여자 버전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챗GPT니까 미화가 조금 들어간 게 있기는 하죠. 실제로 완전 이럴 거야, 완전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이런 게 아니라요. 뭔가 사람이 이런 이미지 같다라는 제 뇌피셜을 따라서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사람의 기질을 보면은 8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진국이에요. 4번 분들 자체도 진국이거든요. 자기 일에 집중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상대방 분도 조금 4번 분들이랑 성향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프로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성실하고 본인 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일에 엉덩이를 조금 오래 붙이고 일할 수 있는 사람. 한 자리에서 오래 일하거나 오래 생각하거나 골몰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공부머리가 있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인 정신이 기본적으로 있는 타입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워커홀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번 분들이랑 비슷한 느낌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4번 분들도 본인의 일이나 이런 거에 애정을 가지고 내면에 집중한다면은 그런 성향일 수 있고, 이 상대방이 서로 비슷한 성향에 끌린다는 거죠. 이 상대방이 4번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올해 저 사람 나랑 좀 비슷한데 근데 나한테 없는 게 있네, 나한테 없는 뭔가 아이디어나 감수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4번이 평소에는 조용하고 침착하고 차분한데 결정적일 때 리더십이 있네, 그리고 결정적일 때 본인의 판단력이 굉장히 날카롭고 냉철하게 문제를 해결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4번 분들한테 호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상대방 4번 분들이 어디서 만날까? 어떤 관계로 만날까? 궁금해서 다음 카드를 보면요. 5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분은요. 4번 분들이 힘들 때 이 상대방이 4번 분들을 도와주면서 가까워진대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4번 분들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일 때문에 힘들어할 때 옆에서 이 사람이 도와주면서 다가온대요. 완전히 새로운 뉴페이스다, 신선한 뉴페이스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 바운더리에 이미 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네, 약간 알고 봤더니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네, 이러면서 4번 분들이 이 상대방을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4번 분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오래 의식하기 전에 이 상대방은 이미 4번 분들을 예전부터 꾸준히 신경 썼을 확률이 커요. 예전부터 꾸준히 4번 되게 괜찮네, 되게 머리가 좋네, 멋있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혼자 호감도 갖고 존경했다라고 하거든요. 4번 분들이 올해에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연애를 하고 싶다면요, 새로운 데서 무턱대고 찾기보다는요, 내가 기존에 알았던 사람들 혹은 내가 생활 범위가 있잖아요. 직장도 있을 수 있고 뭐 헬스장 다닐 수도 있고 어떤 동호회가 있을 수도 있고 동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안에서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 상대방의 외모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외모랑 분위기 자리에 10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선이 날카로운 느낌이 있거든요. 체형도 조금 말랐을 수도 있고요.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평소에는 맨투맨 같은 거 편하게 입겠지만 셔츠나 슈트 같은 거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본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약간 퇴폐미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피곤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무표정일 때는 카리스마 있고 차가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웃으시는 분이에요. 깔끔하게 옷을 갖춰 입는 스타일일 수 있고요. 코트나 슬랙스 같은 옷을 잘 입을 수 있어요. 옷걸이가 조금 잘 잡혀 어울리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이 좀 잘 어울리시는 분이고, 넥타이도 좀 잘 어울린다. 다음으로 이 사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요? 직업자를 보면은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
소드 카드가 유난히 많이 나오죠. 머리 써야 되는 직업을 가진 분일 수 있어요. 현침살이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컴퓨터를 다루거나 뭔가 세밀하고 섬세한 일을 잘하는 분.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작가, 의사, 강사, 교수 이런 사람처럼 조금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거나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 혹은 뭔가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 개발자, 해커, 약간 이런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정말 잘하고 워커홀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적인 지식은 있지만 약간 사회성은 살짝 떨어지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드라고 해야 될까요? 너드미가 있는 분일 수도 있다. 근데 막 약간 찐따 같은 그런 너드가 아니라 영국 드라마 셜록 같은 느낌.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일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타인에게 아무한테나 관심을 주거나 호감을 주는 타입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은 타입은 아닌데 사범분들은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뭔가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확 다가가기보다는 속으로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꽤 오래 사람을 관찰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MBTI로 표현하자면 T 성향이 조금 강하신 분이다. 혹은 F라도 T 점수가 조금 높은 분이다. 연구원,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사회성이 높고 정치질을 잘하고 돈 잘 버는 사업가 타입이 있는데, 이분은 그거보다는 좀 더 제야의 고수 느낌? 돈 버는 것보다는 지식 탐구하거나 업무 스킬 높이는데 좀 더 관심이 많을 수 있다. 좀 고독한데 멋있는 그런 타입일 수 있고요. 이 사람의 매력 자리를 보면은 텐 오브 만지 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과로하거나 무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의 매력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거든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섹시해 보이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특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타입이다. 책임감이 과잉인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를 좀 몰아세우는 타입. 지나치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자발적으로 막 야근하고 직성이 풀릴 때까지 일을 좀 탐구하시는 경향이 강한 타입이다. 근데 그런 특징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되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 타입이다. 이 상대방은 옆모습이 되게 섹시한 타입이에요. 일에 집중하는 옆모습, 무표정한 얼굴로 약간 입을 좀 쭉 내밀거나 굳게 닫은 모습이 좀 멋있는 타입이고, 그러다가도 뭔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살짝 웃어주는 그런 갭이 되게 있는 타입. 그래서 덕질하기 좋은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좋아하는 사람은 덕질하지만 반대로 이 상대방도 볼수록 빠져드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중독되는 귀여움이 있는 타입. 아이돌 그룹에도 입덕 멤버가 있고 덕후 mem버가 있잖아요. 덕후몰이상 그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다른 사람은 좀 대체가 잘 안 되는 타입일 수 있고, 4번 분들이 만약 이 사람이랑 오래 연애를 하게 된다면 잔잔하면서도 서로 지성미가 있는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연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시회를 보러 다니거나 뭐 강연을 같이 들으러 다니거나 뭐 과학 지식이라든가 그런 토론을 한다든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약간 가치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그 유익한 연애를 하게 되는 느낌이 있고요. 이 상대방은 웬만하면 질투를 잘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괜히 의심하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 마음도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그러니까 의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바람을 잘 피우고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니까 자기 연인도 의심하는 타입이 있는데, 이 상대방은 본인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연인한테도 질투하거나 뭔가 의심하거나 집착하지 않아요. 올곧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면과 어른 같은 멋있음이 공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타입이 결혼하면 되게 좋은 존재다. 회사집 이럴 수도 있고요. 집돌이, 집순이 타입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겐 안 보이는 의외의 애교나 귀여운 면을 자기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면이 있어서 좀 독점욕도 느낄 수 있는 타입이다. 그래서 이분이랑 연애하면 사원분들은 조금 귀엽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약간 이런 만족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사법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오게 될까? 이분은 사법분한테 관심은 있대요. 올해에 관심은 있는데 겉으로 표현을 과감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수가 있고, 사법분들이 근데 이 사람이 사법분들한테 자주 말을 걸거나 사본의 취향에 관심을 갖거나 농담으로라도 나 친해지고 싶어 라고 말을 흘린다 라면요, 이 상대방이 보여주는 애정이 겉으로 봤을 때 10 정도면은 안에 숨어있는 건 1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법분들 주변에 이 사람이 막 맴돌면서 말을 걸거나 막 평소에 칭찬을 하거나, 근데 막 직접적으로 안 하고 막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사본 되게 괜찮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게 흘러서 들키게 된다면은 그게 진짜 좋아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뭔가 이 상대방이 4번에게 그렇게 막 관심을 크게 티를 내진 않지만 제3자를 통해서 전달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상대방이 4번한테 이런 칭찬을 뒤에서 했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이 직접 말하기보다는 제3자나 소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4번의 귀에 자신의 마음이나 칭찬을 조금 넣을 수가 있어요. 약간 서동요짓 한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도한 건 아닌데 이게 나 주변에 4번한테 관심 있어 이런 거를 티를 내서 주변 사람들이 쟤 4번 좋아하네 약간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약간 의도치 않게 그렇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요 다음으로 이 상대방이 4번 분들을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4번 분들한테 어떤 계기로 올해 좀 푹 빠지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분들이 이 상대방이랑 잘 되고 싶으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이 상대방이 4번 분들을 왜 좋아하게 되는 걸까요? 이 분이 4번 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라고 하거든요. 4번이랑 나는 전체적으로 결이 비슷해. 근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과감함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보기에 4번 분들은요 평소에는 차분하고 똑똑하고 본인 일에 집중하는 사람인데 추진력이나 리더십 같은 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대요. 그게 멋있다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랑 모여있을 때 4번 분들이 어떠한 주제를 딱 정한다든지 사람들과의 갈등을 중재를 한다든지 자기가 아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주장을 되게 당당하게 펼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멋있네 라고 생각을 한대요. 다음으로 올해 이 상대방이 그럼 4번 분들의 어떤 모습에 푹 빠지게 될까? 어떠한 계기에서 호감에서 이성적인 매력으로 확 넘어갈까? 카드 뽑았더니 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끝, 종말을 뜻해요. 4번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힘든 부분이 있거나 마찰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사귀던 사람이 헤어지거나 약간 이런 종말을 맞았을 때 힘들어한다. 그때 4번 분들에게 상대방이 도움을 주면서 확 다가간다고 하거든요. 내 자리가 드디어 생겼어. 내가 파고들 틈이 생겼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4번 분들의 약한 모습을 보고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4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것저것 약간 도와준대요. 소소하게. 반대로 데스카드가 4번 분들 상대방에게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데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 4번 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약간 어쨌든 이런 4번 분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떤 관계에서 힘든 모습 혹은 뭔가 헤어졌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티가 날 때 이 상대방이 4번 분들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들어준다든가 조언을 해준다든가 뭔가 기프티콘을 준다든가 이런 느낌으로 훅 다가오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4번 분들에 대한 속마음 자리에 둘 다 페이지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상대방이 4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반응 자리에도 페이지 카드가 나왔어요. 둘 다 어린아이 젊은 카드거든요. 치기 어리고 청년의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숙하게 다가가거나 서투르게 다가간다라는 모습도 있거든요. 속마음은 페이지 오브 완드 카드. 내가 4번에게 다가가고 싶다라고 충동을 느낀대요.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친해지고 내 존재를 알리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이런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과 생각으로 다가가는데 실제로 행동은요. 완드여가지고 실제로 행동은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 컵 카드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 과감하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표현이 조금 서투를 수가 있다. 4번을 놀리거나 장난치거나 4번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서투르게 보일 수가 있다. 우당탕탕하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4번 분들이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고 심지어 호감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가오거나 위로할 때 4번 분들이 이 사람을 좀 다시 보게 되거나 호감이 확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상한 타이밍에 이상한 장난을 친다던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농담을 한다던가 비호감으로 올 수도 있대요. 그 순간에는 잠깐. 그래서 이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4번 분들의 반응 자리에 10 오브 소드 카드가 떴잖아요. 그래서 4번 분들이 그 손을 바로 잡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나 썸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두 분이 만나게 되면요. 개인적으로 좀 관찰하는 맛이 있는 커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똑똑하고 약간 서로 뚝딱이는 커플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4번 분들도 표현이 좀 능숙한가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도 관심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서툴고 상대방도 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좀 도움을 줘야 둘이 잘 이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한 번 붙으면 불이 붙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타입이다. 꽁냥꽁냥한 커플로서 되게 잘 살 타입이다. 두 분이 수준이 맞는 타입이래요. 지적인 수준도 많고 토론하는 수준도 많고 그래서 서로한테 많이 배우는 스마트한 커플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계 조언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4번 분들이 상대방을 잘 되고 싶다면 6 오브 컵스 카드 나왔거든요. 이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는 카드이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감성으로 돌아가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4번 분들이 너무 어른스럽게 생각하거나 본능을 유치하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막거나 그런 것들이 연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땐 좀 유치해질 필요가 있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필요도 있고요. 장난을 치면서 친해질 필요도 있잖아요. 아, 보고 싶어 하면서 애정 표현도 자주 해주면 좋고. 근데 4번 분들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려는 경향이 좀 있고 말실수를 좀 안 하려고 하고 술도 조금 너무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약간 그런 자기 통제가 강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애는 어느 한쪽이 선을 넘어야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번 분들이 좀 더 어린아이처럼 뭔가 기대거나 유치하게 장난을 치거나 반대로 막 "이것 좀 도와줄래?" 하면서 도움도 요청하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좀 더 여지가 느껴진다. 그리고요. 이 상대방이든지 간에 4번 분이든지 간에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과거에 잊지 못하는 굿페이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부분도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억은 이제 추억으로 보내주고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요런 부분들 조언 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